자, 이번 시간에는 25장 합성함수의 역함수 중에서 합성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의 합성수, 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때의 곱셈이 바로 합성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의 함수를 합성한다는 것은 두 함수를 단순히 곱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함수, 다시 말해서 대응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합성함수는 두 개의 함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함수 f가 x에서 y로 가고요. 그리고 g는 y에서 z로 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합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f의 치역과 그 다음에 g의 정역이 같아야 돼요. 같다. 그래야지만 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함수 먼저 대응시키는 함수가 f예요. f가 x에서 y로 가면 g는 나중에 f 다음에 대응 관계를 따질 건데 y에서 z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먼저 f의 정역 공역과 g의 정역이 같아야 돼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당연히 이제 밑에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보자. 여기서 요 그림을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x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f에 의해서 그 x의 함수 값을 fx라면 얘는 당연히 공역에 속하겠죠. 그죠? 공역의 원수가 됩니다. 이거를 다시 g에 의해서 보내는 거예요. fx를 g에 의해서 보낸 함수 값은 g의 가로 fx가 됩니다. 이거를 함수 gf라고 그래요. 이때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여기 보면 선생님 f 다음에 g인데요. 그러면 fg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것 때문에 처음엔 좀 헷갈려하는데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fg의 의미는 자, G 합성 F라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이 동그라미 연산을 합성이라고 그냥 읽으면 돼요. G 동그라미 또는 G 연산 이게 좀 맞지 않아요? 그냥 G 합성 F라고 있는데 순서입니다. 순서. 자, 얘가 첫 번째 대응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대응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나중에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x를 합성함수 g 합성 f로 보내세요 라고 할 건데 가로를 해주고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쓰냐면 먼저 x를 f에 보내고요. 그럼 fx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 값을 다시 g로 보낸다 라고 해서 이 순서 그대로 gfx가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합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와 g 합성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g 합성 f로 나타내요. g 합성 f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 다 함수예요. 함수입니다. 여기 함수예요. g 합성 f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x의 값을 치역이 g의 fx가 되는 함수입니다. gfx가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g 합성 f의 x는 gfx. 자, 이걸 외워둬야 됩니다. 자, 이걸 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를테면 세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f는 x에서 y로 가고요. g는 y에서 z로 가죠. 여기서 중요한 거 f의 공역과 g의 정역이 같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f를 잘 보세요. f를 잘 보면 1은 a로 가고요. 그 다음에 2는 또 a로 가고 3 b로 가고 4는 c로 가요. 자, 그런데 g의 정역이 abc예요.
자, A는 베타라고 하고요. B도 베타라고 하고요. C는 감마로 갑니다. D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F에서 D가 함수값을 X에 대응되는 X의 값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자, 이거를 이제 연속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F 그리고 G에 의해서 두 번 연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응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은 A로 갔다가 A는 베타로 가죠? 그러면 결국에 이 합성함수 1은 베타로 가는 대응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2도 볼까요? 2도 A로 갔다 베타로 가죠? 그러면 2는 바로 베타로 가는 대응관계인 거죠. 함수예요. 3도 마찬가지입니다. B로 가는데 베타로 가니까 3도 베타로 가는 거예요. 4는 C로 갔다가 감마로 가니까 4는 감마로 간다. 이런 대응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 또는 세 개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개의 함수를 연속해서 대응 관계를 만들 때 이 함수를 우리는 합성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함수입니다. 새로운 함수. G 합성 F라고 해요. 합성 함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쓰는 방법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 G의 F의 1 값은 베타가 되는 거예요. 또 G의 F의 2 값도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G의 F의 3 값도 얘도 베타가 되는 거예요. G의 F의 4 값은 감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그림을 잘 보자. 먼저 F를 먼저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를 하죠. 자, 그런데 F에 의해서 1은 A로 가고 G에 의해서 A는 베타로 갑니다. 그럼 이 연산을 G 합성 F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에 G의 F의 1값은 이거를 이제 잠깐만 형광펜 지우기가 꺼졌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G 합성 F의 1이라고 쓰겠죠. 요 값은 G의 F의 1이라고 쓰고요. 결국에 베타예요라고. 중간에 A는 상관없죠. 그죠? 1이 G 합성 F에 의해서 베타로 연결된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G 합성 fx는 gfx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G 합성 이거 쓰지 마세요. F를 G를 먼저 보낸다고 생각해서 얘를 FGX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 그거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요거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순서대로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X에 가까운 거부터 자, X에 가까운 거부터 1번 대응 그 다음에 2번 대응이 됩니다. 이 X에 가까운 순서예요. 우리는 함수라는 거는 X를 Y에 대응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에 가까운 곳이 첫 번째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GFX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보기를 볼까요? 두 함수 F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F는 X와 X 플러스 1이 대응되고요. G는 X와 X의 제곱이 대응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를 보이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 메모해 줘 보세요. 자, 여기서 G 합성 F 같지 않아요? F 합성 G. 자, 다시 말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메모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간단한 반례가 되는 거죠. G 합성 F3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F 합성 3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있으니까 요 G 합성 F3은 G의 F3이 되겠죠. 그럼 X에다 3을 대입해 보면 G4가 돼요. F3은.
왜냐하면 3에다 1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G4는 제곱을 하는 거니까 16이 되고요. 근데 반면에 F 합성 G의 3은 F의 G3이 되죠.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F9가 되겠고 9 더하기 1은 10이 됩니다. 같지 않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번에서 아까 위에서 적었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함수의 합성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다른 건 아니야. 우연히 같을 수는 있어. 자, 이거를 x를 넣어서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합성함수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가 gfx는 g의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있잖아. 정확하게는 g 합성 f예요. g 합성 f라 읽는데 귀찮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읽다 보면 얘도 gfx, 얘도 gfx 이렇게 읽긴 해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배우는 거니까 동그라미 연산을 그냥 g 합성 f라고 읽어주세요. gfx가 되겠고 fx는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괄호 안에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괄호 안이 fx가 되겠죠. f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fx는 이 괄호 안을 제곱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반면에 fgx는 요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gx가 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fx의 제곱이 되겠고 x의 제곱 플러스 1이 돼서 같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같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필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25-1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집합으로 함수 f, g, h가 있는데, 자, f 2배, g 제곱 빼기 1, h 절대값입니다. 자, 그럴 때 이거 한 땀 한 땀 연습을 해보세요. 자, 합성함수를 연습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g 합성 f죠. 그러면 여기서 g 합성 fx는 gfx,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겠고요.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fx에다 바로 ex를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방법이, 자, 여기 1번을 보세요. 1번만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1번을 자, 이제 g fx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g를 잘 보세요. x를 제곱해서 빼기 1이잖아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가로 안을 그냥 x라고 두면 f의 제곱 x 빼기 1과 똑같겠죠. 그죠? 맞죠? 왜냐면 x를 제곱해서 빼기 1과 똑같으니까. 그런 다음에 fx에다 대입해도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습니다. fx는 2x니까 2x의 제곱 빼기 1이 되겠고 4x의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합성함수를 계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보면 반대로 f 합성 g 또는 FOG, 편하게 FOG, F 합성지 뭐 이렇게 읽어요. 그런 다음에 GX 대신에 GX-1을 제곱을 했는데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2번도 써볼게요. F의 GX,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죠? 그럼 얘는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 GX를 넣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X가 들어갈 자리에 EX를 하는 게 F예요. 그러면 2GX가 되는 겁니다. 그죠? GX는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것도 한번 써봐요. 합성함수 가로 안을 먼저 대입해줘도 되고 fx나 gx를 그냥 x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리고 합성함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계산하는 연습. 자, 그 다음에 이번에 h가 있네요. 3번을 볼까요? 자, 먼저 당연히 h의 GOF죠. 그러면 GOFX를 먼저 구해요. 위에서 구했죠. 4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서 자,
GOFX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대입하고요. HX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니까 절대값 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고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4x의 제곱이 되는데 x는 실수죠. 그러면 x의 제곱은 양수, 0보다 크나 같은 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4x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4번을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3번과 4번이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함수의 이거는 결합법칙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결합법칙. 결합법칙. 예를 들어서 H 합성 G 합성 F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H 합성하고 가로 열고 G 합성 F라면 G 합성 F를 먼저 하라는 거죠. 얘나 아니면 H 합성 G를 먼저 한 다음에 F를 하나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자, 실제 이 3번과 4번의 결과를 보는 거야. 3번. 자,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서 결과 똑같은 게 보일 겁니다. 결과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두 개 모두 자, 왜 같은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 좀 적어 놔 보세요. 자, 왜냐하면 하고요. 1번 자, H의 합성 그다음에 가로 열고 G 합성 F 하고 X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자 H의 그 다음에 합성 G 합성 F의 요게 X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하면 H 합성 G FX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쓰면은 H의 G의 FX가 됩니다. 이렇게. 처음엔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근데 결과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괄호하고 H 합성 G 합성 F의 X의 값은 자, 여기서 H 합성 G 하고 f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f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자, 여기서 이 합성을 써줘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오케이.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요 값은 h 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g에 f의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h에 g에 f의 x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 바뀌어요. 괄호가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합성함수의 순서가 같으면 결과도 같습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이건 뒤에 나와요. 여기에 따로 쓸 필요 없어요.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규칙을 찾으라는 거야. 5번. 똑같은 함수를 3번 합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규칙을 통해서 n개 합성한 거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5번에서 자, 2개 합성했을 때 2의 제곱 x가 되고 3개를 합성했을 때 2의 세제곱 x가 됐어. f의 합성한 개수가 2의 지수가 되네요. 그러면 f의 n개를 합성했을 때 2의 n승 x가 될 것이다 라는 규칙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요거는 밑에 거는 사실은 이게 좀 더 헷갈려서 오히려 얘는 그냥 건너뛰는 게 좋아요. 자, 어드바이스 2를 보자. 어, 자, 여기서도 보면 gfx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좌변은 gfx가 되겠죠? 4x의 제곱이 됩니다. 자, 결국에 합성함수는 x는 치역이죠. 치역에 해당되는 것이 4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뭘 증명했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환 법칙이라고 써요. 교환 법칙 X라고 쓰면 됩니다. 대신에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결합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밑줄 그어놓고요.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있어요. 여기. 선생님 아까 써준 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괄호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합 법칙이다. 여기다가 결합 법칙이라고 써주세요. 결합 법칙이라고 메모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성질 대표적인 거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4인데요. 여기서 항등 함수가 나옵니다. 자, 항등이라는 말은 identify라고 했죠. identify. 자기 자신에게 가는 함수예요. 자기 자신에게 가는 함수입니다. identify에서 대문자 I로 써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합성할 수 있느냐? 합성할 수 있어요. f의 ix인데 f의 ix죠. 근데 보세요. ix가 x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게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보세요. i의 fx도 똑같아요. 그럼 fx고 i는 fx를 fx로 보내요. 자기 자신의 보기 보내니까 결국에 항등 함수일 때만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조건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항등함수라는 거예요. 항등함수만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자, 그것도 이제 잘 메모를 해두고요. 자, 유제 문제를 풀어보자. 노트를 준비해 주고 이건 다 해봐야 돼요. 노트 준비해 주세요. 노트를 준비해 주고, 자, fx, gx, hx인데요. 먼저 g 합성 f부터 한번 써봐요. 자, 1번 쓰고요. 자, 가로 열고 g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하다가 g의 f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기 가로 안의 것을 그냥 x라고 생각하고 2의 마이너스 2 fx로 써도 돼요. 그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fx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지 돼요. 자, 2번도 해봐요. 2번도. 자, f의 합성 g입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같지 않겠죠. f의 gx가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야. 자, x가 들어갈 자리에 gx가 들어갔죠? 그러면 gx-1이 되겠죠. gx-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1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 g의 fx, 이거는 각이겠죠, 그죠? g 합성 FOF나 GOF나 H 합성 G의 합성 F는 똑같아요. 순서가 똑같잖아요, 그죠? 결과도 같습니다. 이건 하나만 해보면 돼요. 자, 3번만 한번 해보세요. 3번.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괄호를 하고
H 합성 G 합성 F에 중괄호 닫고 이렇게 X 맨 처음에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중간가정 생략하고 이 순서대로 H 합성 G 합성 F 요 순서예요. 요 순서를 기억해도 돼. 이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요 순서대로.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H 안에 있는 요식 자체를 X라고 보면 가로 안에 거의 제곱이네. G에 fx의 제곱이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G에 x가 들어갈 자리 fx네. 그럼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자, 중괄호 하고 마이너스 2의 fx가 되겠죠. 거의 제곱이네. 그럼 제곱을 하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면서 4배 f 제곱 x가 되네. fx는 4배 x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써야 돼요. 한 땀 한 땀. 그러니까 이제 합성이라는 새로운 연산을 배우는 거야, 우리가. 보통 전에 그 대입을 생각하면 돼요. 대입을 떠올리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새로운 연산을 배우는 거니까 한 땀 한 땀 익숙해지도록 한 땀 한 땀 써야 돼요. 자, 필기 못한 거는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서 꼭 써야 됩니다. 손으로. 이번 시간에 합성함수를 배우고요. 이것도 처음 보는 연산이고요. 다음 시간에 역함수를 배우는데 역함수도 처음 보는 연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덧셈, 뺄셈 익숙하잖아요.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곱셈, 나눗셈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많이 손으로 써봐야지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우리가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당황스러워요. 이 뭐냐면 F에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X에 관한 다항식이 있네요. 혼란스러워요. 그죠?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X의 다항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한테 익숙한 꼴로 바꾸는 겁니다. 2분의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서 ft로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의 3x 플러스 2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밑에 이제 식이 나와 있으니까 2분의 x 플러스 1을 t로 놓으면 x는 2t 마이너스 1이니까 우변 x에다 대입해서 ft 값은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함수가 나타났죠. 그런 다음에 t에다가 루트 2 대입하고 그 다음에 합성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f t에다 루트 2 대입하니까 바로 6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건 합성 그대로 똑같죠? 그죠? 그대로 합성해서 계산하면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fx가 2차식이고 gx가 주어졌을 때 오케이. 밑줄 그어봐요. 자, 그러면 이거는 x에 관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표현하니까 달라 보이지만 x에 대한 방정식이 돼요. 자, 이는 x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합성함수를 계산해서 자, f 합성 g를 계산해서 해보니까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얘는 9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이 되겠고 우변 fx는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니까 8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 이퀄 0이 되겠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요.
안 되면은 근해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이 근해 공식이라는 것은 모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유제 문제 또 한번 풀어보자. 이번에는 정의역이 딱 제한되어 있네요. 1, 2, 3, 4, 5. 정의라는 함수 f가 있는데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에요. 자, 그럴 때 f의 fx 이퀄 x분의 1을 만족한 x의 값인데요. 자,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먼저 여러분 합성함수 계산해 보세요. 자, f의 fx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fx x 대신에 이제 fx를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fx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대입하고 그러니까 얘 x인데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 값이 x인데 얘가 x분의 1과 같대. 이거 뭐죠? x 이퀄 x분의 1 양변에 x를 곱하게 되면 x는 0이 없어요. 그러니까 곱해도 됩니다. 결국에 제곱해서 1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제곱해서 1이 되는 x의 값은 1밖에 없죠. 따라서 x는 1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x 정의역이 1, 2, 3, 4밖에 없기 때문에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1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합성함수를. 새로운 기호를 배울 때는 많이 적어봐야 돼요. 자, 이번에는 유제 25-3번을 한번 노트에다 적고 연습해보자. fx와 gx가 주어졌는데 오케이. 보통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x의 방정식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풀라는 거야. 자, 먼저 f(g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g(o)f를 구하면 됩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이건 지우고. 자, 먼저 1번 하고요. 자, 그냥 바로 F 합성 G로 하자. 이렇게 써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 가로 안을 원래 X가 들어갈 자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GX가 들어간 거니까 3GX 마이너스 4라고 쓰자. 그런 다음에 이 GX에다가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3배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죠? 자, 하나 했어요. 두 번째 2번도 한번 써봐요. G, FX입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자, 마찬가지야. 어느 게 편한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여기 fx, x가 들어갈 때 fx 넣었으니까 x에다가 fx를 대입하면 되겠죠. 뭐 비슷하겠네요. 자, 그럼 바로 마이너스 fx의 제곱 플러스 f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고요. 자, 마이너스 쓰고 fx 대신에 3x 마이너스 4를 대입하니까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해요. 마이너스하고 9x의 제곱 마이너스 어디 보자 64 24가 되겠네요. 플러스 16 3x 마이너스 7 자, 이걸 전개해주고 내림차순으로 동량끼리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4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7 x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3 이렇게. 근데 두 개의 식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항에서 최고차항이 양수가 되는 방향으로 이항하는 게 편리해요. 그래서 이항에서 계산해주면 따라서 9 빼기 3이니까 6x의 제곱 마이너스 24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맞죠? 16 이퀄 제로가 됩니다. 23 빼기 7이니까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t, 그러니까 근해 공식 두 번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12x 네, 플러스 8. 따라서 x의 값은 a분의 3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6 풀마 루트 6의 제곱 36 마이너스 38의 24 이렇게. 뭐야? 66에 36. 어디가 틀린 거죠? 왜 21이 나올까요? 선생님 어디에 계산이 틀렸나 보다. 여러분은 잘 찾아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3-24. 아, 찾았네요. 여기가 얘들아 3을 앞에다 곱해야 되는데 그냥 더했어요. 엉터리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3인데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2항에서 빼주니까 16이 아니라 10이 되겠죠. 그러면 8이 아니라 5가 됩니다. 그래서 15에 15. 자, 그래서 계산은 정말 빨리 하면 안 돼. 선생님도 빨리 하니까 틀리잖아요. 그죠? 계산은 천천히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6 풀마 루트 21. 자, 성공. 자, 여러분은 풀이 과정을 천천히 적어주세요. 천천히. 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필수 예제 25-3번을 보자. 자, fx 계속 연습하는 거, 합성하면서 연습하는 거야. 자, f 합성 f, g 합성 g가 둘 다 9x-8이고 f0 값이 음수고 f0 g0 값은 양수래. 그때 fx와 gx를 구하는데 중요한 거 1차 함수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1차 함수 기본 정수 밑줄 긋고요. 1차 함수이므로 fx는 ax 플러스 b로 놓을 수 있죠. 자, 그런데 f0은 b예요. b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합성함수 하니까 대입하니까 f 합성 f는 a의 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이게 9x-8이니까 보세요. 이게 상등이어야 되겠죠.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수끼리 같아야 됩니다. x의 계수끼리, x의 계수가 9의 제곱과 a의 제곱과 9잖아요. 그죠? x의 계수끼리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미지수가 두 개이고 방정식도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a의 제곱이 9니까 a 값은 풀마 3이고요. a 값이 3일 때 b 값, 그 다음에 a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b 값을 구하는데 b가 음수죠. 그래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가 돼서 f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으로 gx도 똑같이 ax 플러스 b로 놓고 풀어도 됩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gx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걸 구하라는 거죠. 자, f하고 g는 우리가 알아요.
f 합성 h와 gx가 같게 되는 함수 h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요. f와 g를 구했어요. 그랬을 때 f 합성 h는 f의 hx가 돼서 3hx-2가 됩니다. 그 값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니까 hx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는 보세요. 좌변에 hx만 남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먼저 이항해주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한번 적어봐요. 먼저 마이너스 2를 이항하니까 3hx는 마이너스 3x 4 더하기 2 플러스 6. 그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h의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까지 구했으니까 3번도 보면 3번에서 k를 또 만족합니다. k에 g에 fx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g 합성 fx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g 합성 fx 먼저 구하니까 g 합성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야. 그죠? 자, 그러면 그거의 k 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k에 관한 식을 구할 때 괄호 안의 값이 한 문자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는 함수일 때 이 괄호 안의 값이 한 문자면 좋으니까 치환입니다. 치환.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x는 t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자, 그러면 kt 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kt 값을 구한 다음에 t 대신 x만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25-4번을 보도록 하자. 자,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야. 노트에다 적어요. 자, fx와 gx가 주어졌고요. 자, 여기서는 1번, 이거는 간단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적어볼까요? x가 들어갈 자리에 hx가 들어갔으니까 f의 hx는 2에 h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이 값은 gx래. 4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여기서 hx 구하는 거죠. 플러스 3을 이항하고 그러면 2hx는 4x하고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아주 간단하게 h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자, k의 fx, gx를 만족하는 함수 k를 구하래요. 이것도 쉬워요. 여러분 한번 노트에다가 2번 하고요. 자, 여기서 k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x를 써주는 겁니다. 2x 플러스 3, 그리고 gx도 알고 있죠. 4x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함수의 kx를 구하라잖아. 그러니까 이 가로 안의 값이 한 문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그 치환하는 과정을 서술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2x 플러스 3을 t라 하면 치환이죠. 그러면 여기서 x는 꼴로 바꿀 수 있어요. 자, 2x는 t-3이 되겠고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2분의 1 t-3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k의 t는 4 곱하기 2분의 1
2t-3이 되겠고 마이너스 5가 돼요. 약분하니까 2t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돼서 kt 값은 2t 마이너스 11인데 이제 함수라고 했고 미지수를 x라고 쓰라고 했잖아요. 뭐 사실은 미지수는 t여도 되고 x여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x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한 번 더 t 대신에 x를 대입하면 2x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잘 필기를 해둬야 돼요. 근데 이게 합성함수 좀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은데 우리가 대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 그 치환도 해본 적 있죠? 낯설지만은 않아요. 할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풀이 과정을 그냥 몇 번 써보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필수예제 25-4번은 쉬운데 자주 다뤄요. 별표를 해놓고요. 어렵지 않아요. 함수의 그래프 보는 방법을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 보는 방법을 아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합성함수를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합성함수 우리가 이제 지수로다가 원래는 곱셈 지수는 곱하나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합성한 걸 F3, n 플러스 1번 합성한 걸 Fn 플러스 1 이렇게 지수를 합성한 수로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종종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4번 합성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자, 보세요. F의 4의 1은 F, F, F1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럴 때는 이 안에부터 계산합니다. F1 값이 뭐예요?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F1 값은 함수 값이니까 굉장히 쉬워요. 1이 함수값 B잖아요. 그죠? 1이 함수값 B잖아요. F1 값부터 안에서부터 가로 안에서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야. 그럼 FB 값도 구할 수 있죠. FB 값. 여기서 FB 값은 어떻게 구할까? 그림이 처음엔 복잡해 보이는데 보세요. 이게 y는 x잖아. 그지? y는 x는 x 값과 y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FB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b에 대한 x 값이 이게 b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b에서 거꾸로 이 함수와 만나는 점을 찾으면 FB 값은 c구나.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서 찾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c에 대한 함수값도 찾는 거 한번 해보세요. c에 대한 함수값은 자 y값 c와 y는 x와 교점에서의 x의 값이 c죠. 그죠? 이게 c예요. 그럼 거꾸로 c에서의 함수값은 자 c에서의 함수와의 교점이니까 d네. 다시 말해서 fc 값은 d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자주 다루는지 아마 좀 느낄 겁니다. 종종 다뤄요, 종종. 여기서는 이제 요 정석, 직선 y는 x, y는 x 위의 점 xy 좌표는 같습니다. 같죠? 자, 그걸 이용해서 f1 값은 b고요, fb 값은 c고요, fc 값은 d고요, fd 값은 2입니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쪽에 그림이 아주 잘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이해 안 되면 자 보세요. c의 값 그러니까 y는 x를 이용하는 거야. c와 y 값이 c일 때
y는 xy 교점에서 x축으로 내리면 그 점이 c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y는 xy 교점이니까. 그런데 그럼 얘를 이용해서 c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c 함수값은 c에서 x가 c일 때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바로 함수값이니까 fc 값은 d구나 이렇게 차례대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전에 F4 4번 합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F3에 F1로 쓸 수 있고요. 맞죠? 그럼 F1은 B니까 F의 세제곱에 B니까 얘를 또 F제곱에 FB로 쓸 수 있죠. 그럼 FB 값은 C예요. 그럼 F제곱에 C가 되겠죠. F제곱은 F의 FC인데 FC 값은 D예요. FD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합성의 원리와 그래프의 성질을 같이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f의 제곱이 d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고르세요. 자, 두 번 합성했더니 d가 되는 x의 값을 찾는 거야. 뭐라? 두 번 합성을 했더니 d가 되는 값이 뭘까요? 자, 그러면 여기선 이겁니다. 자, f제곱의 d는 f의 fxd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거꾸로 요 fc 값이 d니까 요 괄호 안에 있는 fx는 c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fx는 c가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니까.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1대1 함수의 정의 모든 x의 서로 다른 x의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함수 값, 그러니까 말을 들어서 이 함수 값이 같으면 d로 같죠. 그죠? 그러면 같으면 이 x의 값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대우가. 다시 한번 적어놔봐요.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 원래 명제는 x1 자, 이걸 왼쪽으로 좀 보내서 1대1 함수는 땡땡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이면 자, 이거 이면도 화살표로 하자. 이면 함수값 fx1과 fx2가 같지 않아요? 이거였죠. 그죠? 근데 이 명제보다는 1대1 함수에 대우를 썼었죠. 대우. 대우가 뭐냐면 같지 않다고 f의 x1 함수값이 같으면 이면 x의 값도 같다고요. 자, 함수값이 d로 같죠? 그죠? 그러니까 x의 값 fx와 c도 같아야 되겠죠. 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야. 자, 이것도 잘 체결백에다가 잘 메모를 해둬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왜 갑자기 1대1 함수가 왜 나왔을까?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예습할 때는 풀이 과정을 한 줄 한 줄 소설책을 읽을 때 막 건너뛰면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수학 풀이가 그래요. 자, 그래서 C가 되는 X의 값은 B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오케이. 자, 이제 25-5번을 풀고 좀 쉬자. 자, 오른쪽 그래프를 잘 보세요. 자, 보고 y는 fx와 y는 x의 그래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3번 합성했어요. 그럼 찾아봐요. 자, 그러면 이거 1번을 여러분이 어떻게 풀까? 자, 얘는 f의 세제곱의 a라고 일단 우리도 편의상 써보자. 그러면 얘는 f의 제곱에 f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fa를 찾아야 됩니다. 자, fa는 보세요. x가 a일 때 함수값인데 b네요. 그죠? 자, 그러면 f의 제곱에 b가 되고요. 이거는 f의 fb가 되겠죠? 자, 그러면 b에서의 함수값을 찾으라는 건데 먼저 x 좌표의 b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거꾸로 y값이 b일 때를 찾는 거예요.
y는 x와의 교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리면 이게 b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거꾸로 b에서의 선을 그었을 때 y는 fx의 교점 c네요. 자, c가 바로 fb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은 f의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c에서 c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c와 y는 x와의 교점 여기가 c가 됩니다. 자, 그리고 c에서의 함수 값은 d네요. 그래서 d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해하는 능력을 같이 묻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2번. 자, f 합성 fx가 c를 만족한 x일까? 이것도 한번 구해보세요. 자, f의 x입니다. equal c래요. 자, 그러면 f의 어떤 값이 c가 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f의 어떤 값이 c가 되는지 fb가 c였죠. f는 1대1 함수입니다. 그리고 f는 1대1 함수고요. and fb는 c이므로예요. c이므로 fx는 c가 되는데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c가 되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자, 딱 보니까 b네요. b. 자, fb가 c죠. 따라서 x의 값은 b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야, 선생님이 뭔가 잘못 본 것 같다? 자, 여기서는 보자. 다 풀어놓고 fb가 c니까 여기 괄호 안이 c가 아니라 b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급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b가 돼야 되겠죠. b. 그죠? 이게 b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fx는 b가 되는데 그림상에서 한번 보자. 자, 함수값 b를 갖는 것은 a일 때네요. a일 때 함수값이 b가 되잖아요. 따라서 x는 a가 됩니다. 여기까지.